자, 오늘은 제가 일전에 그 동영상에서 이제 알려드렸던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었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현재 말하기 혹은 그냥 일반 영어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영어 공부 방법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십사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부 방법을 아셨고,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공부할 계획이신가요에 대한 이제 동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약간 2탄 개념, 2탄 느낌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공부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했으면 하는, 제가 이런 방법이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공부 방법을 너무 안 알려드리는 느낌도 있지만, 그렇죠? 뭐 곧 이제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쭉쭉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제 그 각 공부 방법,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셨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장소에서 공부를 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건지에 대한 개략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조금 해보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왜 이런 공부 방법이 그렇게 효율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뭐 방송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본인이 공부하는 방식이 제가 지금 앞으로 말할 공부 방식에 포함이 되어 있으시면, 제가 던지는 화두, 제가 던지는 질문, 이런 거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구심을 가지고, 혹은 의구심 같은 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한 번쯤은 고찰, 고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한 번쯤은 본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오늘 동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옆에 적어놨죠, 그렇죠? 영어 회화 말하기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하실 때 각 공부 방법의 문제점, 그래서 1번에 학원, 그 다음에 주위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물어보는 것들, 그리고 또 인터넷, 그쵸, 유튜브라든지 뭐 아프리카 TV도 그렇고, 혹은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그쵸. 일단은 각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보면, 일반적으로 학원에 따라서 가르치는 방식은 다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영어 회화 학원이라고 하면 그 파고 땡, 그리고 또 YB 땡, 이 정도의 그 일반적인 학원들, 그리고 또 바코 땡, 뭐 이런 학원들,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부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서울 지역 중에는 또 어떤 학원들이 성행을 하고 유행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뭐 이름을 대면 부산에 있는, 이제 부산에만 있는 학원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기 때문에 방식적인 걸로 제가 한번 나눠보게 되게 되면, 일반 회화 학원이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수업이 프리 토킹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레벨에 따라서 교재가 있는 반도 있을 거고 교재가 없는 반도 있고 이러실 거예요. 그리고 또 레벨에 따라서 한인 선생님이 수업하는 학원도 있을 거고, 레벨에 따라서 또 원어민이 선생님으로 있는 학원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일단은 학원 종류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공부 방법을 뭐 주위에서 듣던, 인터넷으로 듣던, 혼자 공부를 할 것,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 방법을 선택하실 때 꼭 첫 번째로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 영어 말하기, 특히나 영어 공부 중에서도 말하기 공부가 과연 인풋이냐 아웃풋이냐를 꼭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감히 가정을 하자면 대부분 영어 말하기라고 회화 학원이라고 하는 데서, 혹은 뭐 회화 공부를 하는 뭐 과외도 그렇고 스터디 그룹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도 영어 회화 잘하는 법, 뭐 이런 것들 동영상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공부 방식이라는 게 인풋에 가까운 건지 아웃풋에 가까운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무조건 인풋에 가까운 공부를 하고 계실 거고, 그렇게 하라고 할 거고, 앞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영어 공부하는 게, 특히나 말하기 공부를 하는 게 아웃풋에 가깝다고 인지를 하시는 분들은 왜 이 사람들이 학원이든 어디든 에서 이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방식이 왜 내 귀에는 인풋으로 들리지?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어떤 표현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떤 문법이 맞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틀린 거를 고쳐주고 이런 표현보다는 저런 표현이 낫고 예를 뭐 이런 것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요런 것들을 말을 해줄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을 할 때 과연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풋으로 들리시나요? 아웃풋으로 들리시나요? 꼭 이 개념은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학원에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서 일단은 교재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교재가 있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재의 목적은 선생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선생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오늘 내가 수업에 들어가서 비슷한 레벨인 학생들한테 진도를 맞춰서 오늘 똑같은 걸 알려주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교재가 있다라는 거는. 그쵸? 교재는 진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거 한번 볼까요? 해서 뭐 트래블링 얘기를 한다든지 오늘은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그다음 무비스,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쵸? 실제로 교재가 있다는 사실은 그 학원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인풋에 대한 것이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진 않아요. 이게 아웃풋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원어민들은 당연히 뭐 어쩔 수가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외국 경험이 있는 강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원어민 수업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을 연결시켜서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단순하게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일본인이나 중국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일본인이나 중국인 친구가 여러분들께 야, 한국말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나요? 실제로 저도 한국인이지만 굉장히 초등 어릴 때 이럴 때 뭐 받아쓰기 하고 뭐 이런 거 틀렸어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한국말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일반적으로 제2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이 한국어는 저한테는 제1 외국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였겠죠. 실제로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영어는 잘하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은 영어 공부를 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혹시나 외국으로 갈 계획이시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외국 경험이 있는 강사분한테 배우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이시게 되게 되면 과연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한국에서 공부하려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주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은 실제로 공부를 할 때 영어로 하는 수업을 들으셨을 거고 집 앞에 그 슈퍼를 갈 때도 영어를 썼을 거고 물론 외국을 간다고 해서 계속 영어를 쓰지 않고 한국 사람들끼리랑 어울리는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실제로 자기가 영어를 많이 써서 뭐 또 나름 열심히 해서 레벨을 늘려서 외국 생활을 마치고 오신 분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그분이 선생님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분이 영어 실력을 늘렸을 때 잘하게 됐을 때 과연 그 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만큼 작용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리고 그 외국에 있었던 사실이 그분의 영어 실력에 지대한 작용을 했다면 한국에서 공부하려는 분과 어느 정도의 공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공부하려는 분이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떨 때 레벨이 안 올라가고 어떨 때 끙끙거리고 또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하면 좋고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없고 혹은 슈퍼를 가더라도 한국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외국 경험이 있는 강사분들에 대해서 자질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어민들보다는 훨씬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외국 경험이 있는 강사분들께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주는 게 그쵸? 설명을 해주는 게 과연 인풋인가요? 아웃풋인가요? 뭔가 틀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설명이 과연 아웃풋일까요? 자, 인풋을
이게 인풋이라고 가정이 되시는 분들은 과연 이 외국 경험이 있는 강사분들께서 어떻게 아웃풋으로 공부를 해라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나요? 실제로 제가 영어를 이렇게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꼭 주의할 점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강조하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들이 듣는 영어 공부 방식이 인풋이냐 아웃풋이냐에 대한 개념 차이와 혹시라도 뭐 제가 가르치는 게 뭐 싫어서 나가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께 혹시나 다른 학원을 간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거기서 말하는 방식이 딱 하나 한번 적어 볼까요? 별표를 해서 이 시간 때려 받기가 인가 아닌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께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특히나 말하기 방법. 예를 들면 그냥 막연하게 영어 말하기 어떻게 하면 잘해요?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제가 말을 할 때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말하기 할 때 저는 이런 걸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막연하게 열심히 하세요. 막연하게 오랫동안 하세요. 막연하게 꾸준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제가 장단코 말씀드리는데 10명이면 10명 외국 경험 있는 강사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좀 약간 오펜디드하게 좀 이렇게 기분 안 나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저에게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가정은 하지만 저는 실제로 돈을 내고 없는 돈인데도 영어가 필요해서 다니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조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국 경험이 있는 강사분들께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력이 있는 것도 저는 충분히 알고요. 여러분들께서 원어민 선생님을 선택할 거냐 외국 경험이 있는 선생님을 선택할 거냐 하면 저는 무조건 외국 경험이 있는 한국분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외국 경험이 있는 강사분들께서 과연 어떻게 아웃풋을 낼 건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실제로 외국 경험이 있는 강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본인이 공부를 하셨을 때 실제로 많이 영어에 노출이 되고 한국에서 공부하려는 분들이랑 괴리감은 들긴 하지만 분명히 많은 노출이 도움이 됐기도 했겠지만 실제로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게 힘들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고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울였는지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이제 교육자로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는 노력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제 생각에는 이 아웃풋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불행하게도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강사분을 저는 아직까지 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학원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학원에서 말하는 공부 방식이 인풋이냐 아웃풋이냐, 그리고 또 외국에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께 과연 아웃풋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꼭 고려를 하셔서 학원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학원에 관해서 이제 짧게 같은 레벨을 묶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같은 레벨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이랑 나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그쵸? 일반적으로 그렇게 세분화를 해서 판단을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속도가 비슷한지, 단어 쓰는 수준이 비슷한지, 표현 쓰는 게 비슷한지, 억양이 비슷한지, 뭐 억양이 다르더라도 수준이 비슷한지, 뭐 발음의 수준이 비슷한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느낌적인 것들이 가장 클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자신감 있게 그리고 또 뭔가 막히지 않고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 레벨을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레벨이라고 겉으로는 보이나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동영상을 보실 그 영어 말하기 공부의 학습자분들은 제 말을 이해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이 필드에 이 분야에 있으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레벨을 보이지만 이 사람이 지금 부족한 거는 분명히 다 각자 달라요. 자, 그러면 실제로 아웃풋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수업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학원에서 과연 이 학생 비슷한 레벨로 보이는 학생들을 묶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 피드백이라는 것들, 즉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고쳐야 되는 것들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보시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각자 조금 판단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수업 진행이 좀 어렵지 않나요? 레벨이 너무 높은 분과 낮은 분이 있게 되면 수업 진행이 어렵지 않나요? 혹은 잘하는 사람만 말을 많이 하지 않나요?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조금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수업을 거의 뭐 다미네이팅 해서 혼자 이렇게 막 말을 한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수업의 목적이 아웃풋에 있는 거라면 그냥 단순하게 대화를 하는 수업이 아니라 이 학생이 어떤 거를 노력해야 되고 어떤 거를 예를 들면 고쳐야 되고 아웃풋에 관한 이런 거를 알려주고 그거를 같이 고치는 수업이라면 제 생각에는 과연 같은 레벨을 묶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뭐 한 번쯤 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주위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 이렇게 영어 공부하시는 분도 꽤 있으실 거예요. 주위에서 외국을 대부분 또 외국 갔다 오신 분한테 많이 여쭤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외국에 갔다 오신 분한테 여쭤보시게 되면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제 외국 경험이 있는 강사랑 별반 그렇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아웃풋에 관해서 그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못 해주실 겁니다. 이제 그런 주위에서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그렇죠.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잘하시게 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하고 그분과 공부하려는 방식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좀 들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뭐 비슷하다고 간주를 하고 넘어가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 주위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에게 영어 공부 방식을 물어봤을 때 실제로 그분들이 그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라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그분이 실제로 잘한다는 가정하에서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했는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잘 얘기를 안 해주세요. 실제로 얼마나 끙끙대면서 노력을 해야 이게 되는지를 잘 얘기를 안 해줘. 이거를 쉽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게 되게 되면 실제로 영어를 잘하게끔 되는 데까지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방식적인 것만 들으세요. 방식적인 것만 요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는 알려주시는 분한테도 그렇고 이 공부 방법을 주위 분들에게 여쭤보시면서 찾는 분한테 동시에 이렇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게 되게 되면 알려주시는 분께서도 예를 들면 하루에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비유를 해서라도 이 정도 스트레스는 받아야 뭐 군대 때 이런 적 있지 그 정도 스트레스는 받아야 돼 뭐 이런 느낌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주실 때 본인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실제로 한국에서 공부하려는 친구한테 본인이 외국에서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도움이 됐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는 실제로 이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문을 항상 좀 오픈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히 그냥 들으시는 분은 따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설령 말해주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게 되게 되면 너는 얼마나 힘들었니?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했니? 그리고 또 뭐 답변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네가 외국에서 공부를 했던 거를 한국에서 했다고 하게 되면 너는 이 정도 레벨을 뺐을 것 같니? 뭐 이 정도의 질문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혼자 외국에서 공부하신 이제 강사나 이런 전문직이 아니시고 이제 주위 지인분한테 여쭤보시게 되면 두 번째로 문제가 생기는 게 제가 여기 적은 것처럼 본인이 공부를 했던 과정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실제로 본인 레벨을 높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줬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하세요. 이것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이랬으면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 잘 얘기를 못 해주십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없는 것 같아요. 실제는 이런 것들은 방법적인 면을 다 이렇게 좀 분해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지인분한테 여쭤봐서 공부 방법을 습득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공부를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들으시고 그렇죠? 그분이 했던 과정대로 수순을 똑같이 밟아가려고 하는 게 그나마 조금 더 현실적인 게 아닌가.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제 뭐 그렇게 지인분들은 자기한테 정확하게 레벨을 높여주는 게 어떤 게 도움이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해주는 분한테 알려드리긴 좀 힘들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드리고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하고 싶네요. 자, 세 번째 인터넷, 그렇죠? 여러분도 요즘 뭐 저도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긴 하지만 유튜브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보면 실제로 뭐 외국 사이트, 외국인인데 이제 이렇게 영어 공부 방식을 올리는 분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한국 분이신데 이렇게 올리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첫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 실제로 거기에 올라가는 대부분의 동영상들이 전부 다 인풋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게 되면 대부분 뭐 그런 썰 푸는 것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본인이 얼마만큼 힘들었어요. 아니면은 저는 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아니면은 뭐 또 뭐 어디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썰 푸는 거, 이게 첫 번째 썰 푸는 거 아니면 썰 푸는 거 아니면 썰 푸는 거 아니면 그 다음에는 이제 표현 알려주는 거, 그쵸? 뭐 발음, 표현.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시간을 저 나름대로 꽤 많이 투자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뭐 제가 모든 그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한 개만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아웃풋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 혹은 이제 인터넷에 동영상이 있으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저도 솔직히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쵸. 뭐, 그렇게,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실제로 이런 거를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도 저는 알고 싶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다시 돌아와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유튜브 동영상 중에는 첫 번째,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결론적으로 요거 아니면은 아웃풋에 관한 이야기는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거는 실제로 제 유튜브 동영상이나 아프리카 TV를 보시는 분에게 약간 유의 사항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을 알려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단어의 의미, 뭐 뉘앙스 이런 거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너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익스프레션 또 표현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뉘앙스 이런 것도 뭐 잘 모르니까 뭐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어쩔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일단은 뭐 표현이나 뉘앙스 이런 것들에서는 따로 제가 방법적인 면에 대해서 동영상을 다 찍게 되면은 추후에 뭐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인풋에 관한 것들이 너무 과잉이에요. 너무 넘쳐나요. 뭐 커피숍에 갔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콩글리시예요. 이거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런 설명을 하는 유튜브 중에서도 잘못된 설명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솔직히. 물론 이제 한정된 시간 내에 다 설명을 하기 힘드니까 조금 이렇게 뭐 좀 비약되게 혹은 잘못 설명한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일단은 이런 동영상을 보실 때도 인풋인가 아웃풋인가를 꼭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만 하게 되게 되면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 표현을 설명한다든지 뭐 발음은 조금 논외긴 하지만 일단은 발음도 그렇고 뭐 단어의 뉘앙스, 그 다음에 뭐 이런 단어 아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유튜브는 재미로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장담코 말씀드리는데 그런 표현들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상황이 됐을 때 절대로 입에서 안 나옵니다. 실제로 표현이 입에서 그 상황에서 제대로 나오려면 공부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방송을 한번 하긴 했는데 유튜브 동영상으로는 추후에 제가 동영상을 올리기도 할 거고요. 이게 레벨이 좀 높은 거기 때문에 꽤 힘듭니다. 이 표현을 공부하고 이거를 붙인다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때려 박으면 되기는 돼요. 그런데 시간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 입에 표현을 붙일 건가, 단어를 입에 붙일 건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알면 재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잘못된 거구나. 재밌으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게 여러분들 레벨에 맞는 건지, 그리고 또 레벨에 맞다고 치더라도 혹은 재미로 보신다 치더라도 그 상황이 됐을 때 내 입에서 그 표현이 바로 이렇게 생각 없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거에서 꼭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재미로 보시거나 머리가 기억하듯이 공부하시게 되면 이건 인풋이지 아웃풋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말하기 공부하는 거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꼭 제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 학원 이런 거에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아웃풋에 관한 건지 인풋에 관한 건지에서 꼭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혼자 공부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영어를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저도 외국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와, 저 사람 진짜 영어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한 5분 정도 계세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중에서 2분 빼고 3분은 3분 다 혼자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자, 결론부터 내리게 되게 되면 물론 저는 이 3분이 공부하셨던 방식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감히 제가 예상을 하자면 이분들은 제가 여기 적어놨던 시간 때려박기가 아니었나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식적인 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동의를 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혼자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영어를 실제로 잘하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공부하셨던 분들보다는 비율이 분명히 높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 혼자 공부를 하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세요. 혼자 공부를 하시게 되게 되면 자기가 말하는 걸 들어야 되고 자기가 말할 때 부족한 게 뭔지를 알고 싶어지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 내가 혼자 공부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니 내가 말하는 걸 녹음도 해보고 물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실 때 녹음하는 거는 추천은 안 해드립니다. 그러나 일단은 녹음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쉐도잉이건 뭐든 뭐 5만 거를 하실 거예요 아마. 5만 거를 하시면서 자신에게 맞거나 혹은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걸 거예요 아마. 일단은 본인이 선택하시는 공부 방법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혼자 공부하시는 분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혼자 공부했던 방법은 그렇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방식은 조금 더 제가 혼자 공부했던 방식보다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혼자 하시는 분들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실제로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게 되면 레벨을 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뭔가 방법을 듣기보다는 시간을 좀 길게 잡으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라고 작정을 좀 하시고 많이 힘들 거라고 좀 미리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다 잡으신 다음에 혼자 공부를 하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자기가 말할 때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이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혼자 공부하는 방식이 그나마 학원이나 주위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을 들었거나 인터넷을 봤거나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좀 더 나은 공부 방법, 결국에는 결론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굉장히 세속적인 얘기긴 하지만 돈이 안 들잖아요. 그쵸?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외국에 나가시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 뭐 연수 가게 되게 되면 이렇게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든다 하더라고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으신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뭐 연수하고 교환 학생 그리고 또 워킹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턴십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연수 빼고는 결국에 레벨은 이 나머지 세 개에서는 안 는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실제로.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그쵸, 뭐 실제로 그 레벨이 늘기는 늘었겠죠. 당연히 늘긴 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는 게 그 정도의 시간과 돈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미약할 수준으로 늘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실 수 있는 공부 방법을 말하기 공부 방법을 찾으실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의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기하는 이제 시간을 가졌고요. 너무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단순하게 영어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말하기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지하게 고민해서 또 혹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안 나오시는 분한테는 그래도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맞아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좀 이렇게 동의가 되는 공감이 되는 동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두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제 공부 방식이나 혹은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에서 충분히 들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이렇게 배드 커멘트, 나쁜 커멘트 남기는 거 싫어하는 그 유튜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뭐 실제로 그런 거를 굉장히 즐깁니다. 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셔야 저는 또 반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대신 한계는 좀 그죠. 제가
굉장히 논리적이나 합리적인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조금 앞뒤 말이 맞는 이런 걸로 저에게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제가 볼 때는 저한테 도움이 되는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배드 커멘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